네, 업종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 봐야 할 국내 증시안의 업종별,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마이크론 실적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풍향계로 불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에서 좀 주요 포인트들 짚어본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겠습니까? 네, 실적이 정말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46%, 전분기 대비 22%가 증가되는 모습세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27%가 증가되는 모습세, 순이익은 15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5%로 어떻게 보면 7.5%나 더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정말 이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진입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세가 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짚어본다라고 보면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판매량이 전년 대비 70%나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디램 가격 인상과 디램 가격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드디어 현실화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하면은 어떻게 본다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HBM4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아마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점쳐졌던 모습세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우려를 다 해소가 시키는 부분이 HBM4 샘플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HBM4에 대해서 자신감은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의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짚어볼 점은 이제 본격적인 디램의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디램에 슈퍼사이클 진입을 했다. 이 반도체 메모리 호조 속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좀 주춤하긴 하지만 남은 하반기에도 이 반도체 투탑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디램 관련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 산업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거의 3년, 4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이클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뭐 하루아침에 뭐 한 분기 실적 잘 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AI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수요 확대나 이런 부분 그리고 디램의 랜드의 가격이 인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면밀히 짚어봐야 되는 점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삼성전자가 HBM3E에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HBM4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내비쳤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려 섞인 우려는 뭐냐라고 본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더 악재로 다가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AI 시장이 더욱더 확장되는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 수요나 디램의 랜드 관련 수요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를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랠리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까지도 반도체 업황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구만전자 이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저가 배당주 성격으로 투자를 노린 우선주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보통주가 급등하니까 이 월초 대비해서 우선주 거래량 2배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우선주를 매수하자라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좀 우선주를 골라본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본주와의 괴리가 가끔씩 발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때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우선주가 더 상승하는 모세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모세를 조금 기대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배당에 대한 매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오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우선주가 더 매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연말이 되면 될수록 배당주의 매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선주를
투자하는 마음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선주랑 본주랑 조금 차이가 뭐냐면 물론 우선주가 본주에 따라서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 비슷하게 단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투자 금액이 큰 분들은 우선주 같은 경우에 호가창의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약간의 내가 팔 때 약간 불리하게 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당락 전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한 다음에 배당을 수령하고 이후 보통주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가 가격적인 괴리를 맞추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배당 나오기 전에 들어가셨다가 배당 나오고 나서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우선주로 계속 갈지 보통주로 계속 갈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이나 원전 등의 이 AI 인프라 관련주 전반으로도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의 오픈 AI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원전주 반응이 가장 뜨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원전주 오늘도 시세의 연속성 이어지고 있는데 원전주의 앞으로 전망 그리고 탑픽으로 보는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원전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조금 한 발짝 늦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에 상장된 뉴스케 파워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는 원자력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 공동 투자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뉴스케 파워랑 종목이 급등하는 모세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의 원전 관련주들은 조금 더 드늦게 상승 탄력을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전주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매력 포인트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글로벌 원전 수요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까지도 이제 미국과의 원전 관련해가지고 공동 투자나 협력을 강화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SMR 쪽으로 약간의 더 집중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대형 원전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필요한 시점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시간이 빨리 되면 될수록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설계 기간과 아니면 시공 기간과 이런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이 조금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조금 면밀히 보자라고 본다면 우진과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중에서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SMR 산업생태계 기반 조정 산업에 4년 연속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기술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SMR에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4년 연속 선정이 됐다는 거는 지금부터 개발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 4년 전부터 SMR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MMIS, 계측 제어 시스템과 DCS, 분산 제어 시스템 기기 건증 관련해가지고는 국산화를 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물론 대형 원전에도 납품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소형 원전과 마저 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나와준다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탑픽이 될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는 좀 또 장 막판으로 가면서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약간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지만 원전 해체 관련주나 원전 관련주나 약간의 어떻게 보면 동명상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섹터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SMR 하면 우리 기술 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력기기 업종으로 좀 시선을 옮겨볼까요? 이 전력기기 업종에서는 초고압 변압기 전쟁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최근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 수주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뭐 수천억 원 규모의 수주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의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초고압 변압기와 같은 전력기기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뢰성, 규제, 안정성,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변압기나 이런 부분이 기술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하는데 변압기의 이상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치명적인 오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대규모의 수주회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AS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매출과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본다면 이 수주 규모에 따라서 왜 이렇게 이쪽에 쏠려 있냐라고 본다면 요즘
전력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HD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약간의 요즘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관세 회피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소형단의 뭐 산일전기나 일진전기는 어떤 관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 약간은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전력기 관련 종목들을 보실 분들은 저는 HD 현대중공업 아니면 효성중공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K기기 전력기기 관련해서 종목별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효성중공업은 사실 올해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주가 전망 계속 좋게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왜 이 섹터가 좋냐라고 본다면 네.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 전력기기 사이클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조금 더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관련해가지고 주가의 상승 탄력과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고 관세 회피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져 있고 미국에서 계속적인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 쏠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뭐냐면 유럽 전력만 관련해가지고 지금 40%가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 쪽에서도 초고화 변압기와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포인트를 약간 집중을 해야 되냐? 지금은 미국발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 이끌고 가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라고 본다면 유럽 쪽에서 수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이 더 상승 탄력을 이끌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 보실 때는 수주 매출이 얼마나 다변화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가가 등장할지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미국 시장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AI 인프라까지 관련 이슈 짚어봤고요. 전망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